굉장히 힘들고 깝깝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등학교 입학하셔야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는 우리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챙겨야겠구나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제도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인 친구들은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2028학년도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더 잘 활용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역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은 너무 복잡하죠. 뭐가 뭔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교과다, 학종이다, 뭐 생기부다, 뭐 세특이다, 등급이 어떻느니 하면서 그 용어 하나하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정보를 봐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필수적인 것만 모아서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딴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해서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는 수능을 치르기 이전에 수시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시는 수능 친 이후에 수능 점수에 따라서 3개의 원수를 쓰는 게 정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수시, 정시 나눠서 수시는 교과 학종이 있고 정시는 보통 수능 전형이죠.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 줄을 세운 다음에 내신 성적으로 그냥 등급이 쭉 3년 동안 나오잖아요. 그걸 누적해서 쭉 줄을 세워요. 그런 다음에 수능 최저로 합격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뭐죠? 내신 점수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신을 채우는데 어떤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느냐? 내신을 치르고 나서 점수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럼 점수를 받은 다음에 원점수를 가지고 대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등급을 기준으로 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입시 체제에서는 내신은 크게 5등급제로 구분이 돼요. 이 5등급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1등급은 상위 10%, 2등급은 누적해서 34%까지, 10%에서 34%까지가 2등급이죠. 3등급은 34에서 66%까지 이렇게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 시험을 치면 내 점수를 같은 과목을 들은 친구들을 줄 세워서 내가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었다, 1등급, 34등 안에 들었다, 그러면 2등급 이렇게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각 등급들이 쭉 나온 것들을 합쳐서 내 최종 등급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등급을 5개 받고 2등급을 5개 받았어. 1111 더하고 22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1.5등급이 나오죠. 물론 이것도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법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신 시험은 크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눠집니다. 자, 수행평가 뭐 많이들 해보셨을 거고 지필평가 다들 아시죠? 내신 시험 기간에 시험을 보고 그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를 합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합쳐가지고 내 점수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행평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보통 한 과목의 40%에서 60%까지 차지를 합니다. 100점 만점에 한 40점 이상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무시할 수가 없죠. 각 과목마다 한 2~3개씩 수행평가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에 수행평가만 뭐 40~50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 그렇게 수행평가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계속 나오고 거기에 중간 기말고사 시험을 봐서 나의 최종 점수가 나오고 그걸로 5등급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수행평가는 중학교에서도 많이 해봤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뭐 서술, 논술형 또는 보고서를 쓴다던가 아니면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토론을 한다거나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이거를 수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들의 점수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가면 생기부라는 것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각 학생들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지.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기부를 많이 기록을 해주십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생기부 기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내신 관련해서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이 들어보셨던 고교 학점제라는 겁니다. 대학교처럼 몇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시켜줄게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174학점은 실제 교과 공부로 채워야 되는 거고 나머지 18학점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채워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174학점을 교과 수업으로 채우면 되는구나.
그러면 174학점이나 내가 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1학년 때는 입학하자마자 시간표가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2학년 때부터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수강하세요라고 정해둔 과목이 있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나눠지는데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도 응시하는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내가 다 선택할 필요 없고 2학년부터 학기당 한 서너 과목만 선택하면 된다. 이때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는 내 희망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기 전에 내 진로를 명확하게 해야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 보충학습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는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지 않을 테니까 내가 과목을 2학년 때부터 선택하면 되는데 진로 융합 선택 과목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진로가 명확해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수능 최저. 최소한 이 정도 수능 성적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합격시켜줄게. 라는 겁니다. 보통 뭐 3합 7, 2합 6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일 잘 본 수능 과목의 세 과목을 합쳤을 때 등급의 합이 7 이내에 들어가는가 2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받으면 3합 7이 되죠. 3등급, 3등급 받으면 2합 6이 되죠. 자, 이렇게 내가 몇 과목을 합쳐서 최대 어디까지 안으로 들어가면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거니까 통과시켜줄게 하는 게 이 수능 최저입니다. 이 학생부 수시 교과는 5등급제 안에서 수행평가나 지필평가 이런 것들로 점수를 매겨서 줄을 쭉 세우고 수능 최저로 대학 합격자를 최종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요로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입시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우리 자녀분들이 입학하는 그 시점에는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5등급제가 되면서 이 내신의 변별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줄 세우기에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생기부를 통해서 우리 학과에 필요한 과목은 잘 들었는지 과목에 대해서 활동을 잘 했는지 2등급이고 1등급이긴 한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역량을 정말 갖추고 있는지 예전에는 4% 안에 들면 1등급이었기 때문에 학교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했구나가 있는데 이제 10%까지 1등급이 돼버리니까 그 숫자만 보고 대학에서 얘가 우수한지 보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서도 생기부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 생기부는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그건 뒤로 넘어가서 학생부 수시 종합전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으로 일단 내신 성적을 봅니다. 학생부 교과처럼. 근데 거기에다가 성적을 받기까지 이제 과정을 보는 거죠. 학교마다 이 내신 시험도 다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고 이것만 봐가지고 약간 어렵다. 그래서 얘가 그 성적을 받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정성평가하겠다라는 게 이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일단 내신 점수 보고요. 생기부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똑같이 지필과 수행평가 잘해가지고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생기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는 교과 영역이 있고 비교과 영역이 있는데 교과에 해당되는 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하는 게 이거고요. 비교과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만 잘 채우면 생기부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과목당 500자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한 학생을 평가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 자료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생기부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게 적히냐, 이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과목에 점수로 보여주지 않은 어떤 역량이 있는지, 발표를 잘했는지, 질문을 잘했는지, 과제는 성실하게 했는지, 수행평가는 잘했는지, 내가 시키지 않았지만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다른 탐구활동을 했는지 모두 다 기록이 되고 이걸 통해서 내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절대평가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놓고 이 활동을 잘 채우면 부족한 등급 점수를 역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세특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세특을 잘 채우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한다. 우리가 대학교에 진학하는 인원수 중에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게 명문대 기준으로 생기부 종합전형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정시 전형도 있지만 정시는 이 재수생 선배들이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에 일단 올인을 해야 되고 수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학생부 교과가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비고1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명문대들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으로 더 많은 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세특을 잘 챙겨서 부족한 성적을 역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 세특을 잘 채운 다음에 비교과 활동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비교과 활동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 자체에서 주최하는 특강도 있을 수 있고요. 흡연 예방교육, 마약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체육대회도 될 수도 있고 수학여행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급 단위로 담임선생님께서 이런 우리 활동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활동들, 학급 회장이다, 전교 회장이다 그런 것들이 자율자치 활동이고요. 이걸 통해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또는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진로 활동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진로를 내가 왜 갖게 됐는지,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활동이고요. 동아리는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 내 관심 분야를 보여주고 여러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공동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 비교과 영역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록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분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행특이라는 게 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이 학생을 관찰하고 얘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추천서 형식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튼 세특은 뭐고 교과 활동은 뭐야? 교과 활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세특이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 창체하던 게 생기부의 이 영역을 비교과의 창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알려주겠지, 어느 정도 학교에서 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당황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서 채워야 된다. 내가 어떤 동아리 들어갈지, 내가 어떤 진로를 갖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세특 수많은 과목에서 내가 탐구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수행평가에서 주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내가 깊이 있게 어떤 방향으로 과제를 발전시켜 나갈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독고다입니다. 알아서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올라가셔야 된다. 명문고 간다고 챙겨주는 거 아니다. 내가 알아서 쏙쏙 찾아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각각 생기부를 채워야 하는지, 세특은 어떻게 채우고 비교교과는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밑에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정시는 쉽죠?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는 제도입니다. 수능은 이제 익숙하시니까 아시죠? 한날 한시에 시험을 딱 봅니다. 그렇게 시험을 딱 봐서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게 수능 제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어떤 과목을 시험 봐야 하는가, 우리 때와 뭐가 다른가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겠죠. 응시 과목은 과거에는 선택 과목들이 다 있었어요. 사탐, 과탐 선택 과목, 수학 A형, B형 뭐 이런 것들 뭐 기억하시잖아요. 자, 그런 거 이제 없다. 이제 수능은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걸 봅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고민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럼 어떤 과목을 보느냐? 국영수 같은 경우는 2학년까지 배우는 진도를 주로 시험에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세히 과목명까지 말씀드리면 복잡하실 테니까 예전에는 이과 수학, 문과 수학 해서 이과생들이 조금 더 어려운 수학 시험을 보고 문과생들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과목을 시험을 봤죠. 그런 거 없이 다 같이 문과 수학을 시험을 본다. 그리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심화 과목의 선택 과목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물리2, 지구과학2 하고 뭐 경제, 법과 사회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많았죠. 그런 것들 시험에 안 본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사회, 공통과학만 시험에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점수 체계는 어떻게 되냐? 원점수, 내가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았는지를 더해가지고 나오는 게 원점수고요. 표준 점수는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은 똑같이 뭐 90점을 받았더라도 더 높은 배점을 주고,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높아진다 라는 거고요. 등급은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내신에서 알려드렸죠. 내신은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수능은 퍼센테이지에 맞게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눠지는 거고요. 백분위 점수는 뭐냐면 똑같이 1등급이지만 최상위권인지 아니면 4%에 간당간당 걸려있는 1등급인지가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위에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백분위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점수로 안 나오고 그냥 등급만 나오는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등수와 상관없이 절대 점수만 90점이 넘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잘 활용을 해보면, 앞에 우리가 수시 교과에서 최저 학력 기준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그럴 때
이 절대평가 과목, 이 영어 같은 것들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과학 같이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수월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 수능에서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문이과 상관없이 같은 과목 본다. 문과 수학을 똑같이 모든 학생이 본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학과 공대에 올 건데 이 수학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갖춰졌나? 라는 게 궁금하겠죠. 근데 이걸로는 판단이 어려워. 그래서 수능 전형에서도 지금 2028학년도 이후에는 내신 점수와 생기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 보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과목의 성취도는 어떤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내신과 생기부 버리면 안 된다.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는 교과로 가도 내신이랑 수능 최저랑 아까 생기부 봐야 된다고 했고, 종합으로 가도 내신이랑 생기부 챙겨야 되고, 수능으로 정시로 가도 수능을 챙기고 내신이랑 생기부 챙겨야 되고, 지금 입학하는 친구들, 지금 고1 친구들과 그 이하의 친구들은 뭐 하나 버릴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이제 힘들고 깝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등학교 입학하셔야, 아,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는 우리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챙겨야겠구나를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공부할지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이 생기부 영역인 건데, 결국 너희 홍보하려고 하느냐 이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전형이든 계속해서 생기부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그래도 내신 성적이지 수능 점수지, 물론 내신 점수, 수능 점수 잘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기부가 모든 전형에 반영이 되고 있고, 생기부라는 것이 어렵긴 하죠. 이것저것 해야 될 활동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조금 부족한 성적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2학년, 3학년 선배들도 이미 수시 교과에서도 수능에서도 이 생기부 반영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제도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인 친구들은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2028학년도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더 잘 활용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역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혼자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유튜브 채널만 보셔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못하겠으면 밑에 프로그램 링크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희도 무한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는 정말 복잡합니다. 네, 뉴스에 많이 나왔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진로를 어떻게 정하냐, 어른들 계속 바뀌는데. 맞죠? 맞는데 이 나라 이 정책이 이런 거 어떡합니까? 어려워도 준비한 학생이 있고 준비 안 한 학생이 있으면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좋은 학생을 받는 게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거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진로 찾아서 뭐 해야 되고, 내 진로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이미 해놨으면 일단 입시를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더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부 전략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1학년 때부터 어떠한 진로와 방향을 갖고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수행평가를 할 때, 탐구과제를 할 때, 동아리 선택할 때, 심지어 내가 학급 회장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다 전략을 미리 갖고 시작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신 점수도 채워야 되잖아요. 내신 점수 채워야 되는데 활동하느라고 공부 못하면 또 안 되거든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해서 딱딱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미리 수립을 해야 합니다.